경안공주는 조선 제3대 왕인 태종의 딸로 1393년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에 사남 사녀 가운데 3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알려진 그녀에 대해 실록에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궁주는 임금의 셋째 딸인데 나면서부터 정숙하고 예뻤으며 총명과 지혜도 보통 사람과 달라서 임금과 중전의 사랑을 한데에 모았었다. 그리고 경안공주는 그녀의 동생 충녕대군과 천성과 기품이 서로 닮았기에 왕실에서는 그 뛰어남을 이룰 때 항상 함께 언급하게 됩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에 경안공주에 책봉된 그녀는 1403년 11세의 나이로 대학자 권근의 아들인 권규와 혼인을 하게 되었고, 이때 부마 권규는 길천군에 봉해집니다. 권규가 부마로 선택된 배경이자 공주의 시아버지가 된 권근은 이색과 정몽주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성리학에 조예가 깊고 문장에 능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경학과 문학의 양면을 잘 조화시킨 것으로 평가받은 인물이었습니다. 1369년 18세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관 검열이 되었던 권근은 1389년까지 약 20년 동안 고려의 관료로 있게 됩니다. 이후에 유배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공직에서 멀어진 그는 사면이 된 후에도 복직하지 않고 은거 생활을 하면서 학문 연구와 집필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자 권근은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출사를 하게 되었고, 1393년 정총과 함께 정릉의 비문을 짓고 중초원사가 됩니다. 1390년에 명나라 태조가 외교문서의 한 종류인 표전에 쓰인 문장을 문제 삼아 조선 사신을 억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의 작성자로 정도전을 지목하여 그를 압송하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 건국 초에 명나라와 대표적인 갈등인 표전 문제입니다. 이에 권근은 정도전을 대신해 자진하여 명나라로 건너갔고, 명황제에게 표전 사건의 경위에 대해 해명을 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는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종식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권근은 명나라에서 극진한 예우를 받았으며 귀국한 뒤에는 개국 원종공신이 되어 화상군의 봉군이 됩니다. 또한 1398년 8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이후에 권근은 정권을 잡은 이방원의 편에 서게 되면서 그의 위상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권근의 학문적인 입장이 왕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이방원과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권근은 정도전과 더불어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불렸는데, 성리학 이론의 측면에서는 정도전보다도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이방원에 의해 제거된 상황에서 조선의 학계를 이끌어갈 유일무이한 능력을 갖춘 이가 바로 권근이었기에 그는 왕자의 난 이후 관학 교육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400년 드디어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딸인 경안공주와 권근의 아들 권규를 혼례시키면서 태종과 권근은 사돈으로서 더욱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혼례 후 경안공주는 시부모를 섬기는 데 예절을 극진히 하였고 가정을 다스림에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권규도 태종의 신임을 받으며 중히 쓰이게 되는데, 1407년에는 중앙군인 5위 중 하나인 호분이를 맡아 호분이 상호군의 직책을 맡았고, 이듬해에는 조선의 3군 중 하나인 우군을 지휘하는 우군도총제를 겸하게 됩니다. 1413년 명나라의 동정을 탐문하기 위해 사신으로 갔다 올 정도로 부마의 역할을 다하고 태종의 신임을 받았던 그는 그 공을 인정받아 1416년 길창군으로 다시 봉해집니다. 하지만 경안공주는 1415년에 발열 증세를 보이다가 2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경안공주가 발열 증세를 보일 때 내의원에서는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태종은 크게 슬퍼하며 경안공주를 애도하기 위해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으며 한동안 육선을 물리고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안공주의 장례는 불사를 거부한 부마 권규의 뜻에 따라 불교식이 아닌 예경대로 행하는 유교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이후 1418년 막내 아들 성룡대군이 홍역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태종은 슬픔 끝에 격노하였고 내의원에서 경안공주와 성룡대군의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였다며 의원 양홍달을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고 박거 등의 다른 의원들은 장영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누나인 경안공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충녕대군은 19살이었으며 그녀의 죽음에 수많은 형제들 중 가장 슬퍼했다고 합니다. 당시 충녕대군에게 경안공주는 그를 이해하고 인정해준 사람이었으며 그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주는 또 다른 선생님이었습니다. 경안공주가 시집을 간 후에도 보내준 격려서신과 위안은 혈기를 억누르고 서책에 매진해 있는 충녕대군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생 충녕대군에 관련된 미담과 칭찬을 태종과 원경왕후에게 자주 전하는 정치적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노년의 세종은 아직도 누이의 사색과 독서의 깊이를 따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일찍이 뛰어났던 그녀는 안타깝게도 요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안공주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다행히도 부마 권규와의 사이에서 이남일녀의 자식을 두게 됩니다. 장남은 권담, 차남은 권총이었으며 딸은 어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세종 3년에 부마 권규마저 29세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경안공주의 두 아들들은 이른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게 됩니다. 실록에서는 권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창군 권규가 졸하였다. 규는 권근의 아들이다. 상왕의 딸 경안공주에게 장가들어 숭정대부의 계급에 오르고 길창군에 봉함되었다. 태종 16년에 길창군으로 고처봉하고 계급이 숭록대부로 올랐다. 임금이 즉위한 뒤 사랑과 대우가 특별히 달랐는데 이때 병으로 죽으니 나이가 29세이다. 부고가 보고되자 3일 동안 조회를 중지하고 고기 반차를 들지 아니하기를 7일 동안에 이르렀다. 권규는 성격이 온화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가지며 자기 생활을 매우 검소하게 하고 사랑과 공경으로 어머니를 섬겼다. 자기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쌀을 훔친 것을 청지기가 붙잡아서 아뢰니 권규는 가난한 선비라 하면서 그대로 그에게 주었다. 조정의 사대부들이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석히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다. 아들은 권담과 권총이다. 시호를 재간이라 하였는데 재는 마음 가지기를 매우 씩씩하게 한다는 뜻이요. 간은 한결같은 덕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점은 경안공주의 졸기와 권규의 졸기에서 모두 가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경안공주가 졸하였다. 집안이 가난하여 대소염에 소용되는 물건이 부족하므로 명하여 상위원의 의대로 부위를 주게 하고 장사는 종친의 상등례를 쓰게 하였다. 지금 길창근규의 상사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하여 예장을 내는 이외에 빈소를 드리고 염을 갖추는 기구를 모두 관가에서 준비하되 장례는 중등으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것은 권규의 집이 워낙 가난하여 저축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익히 알려져 있는 태종의 성격상 사랑하는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냥 보냈을 리 없었고 경안공주의 친자매들에 관한 실록의 기록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큰 저택과 상당한 지산이 하가를 하면서 내려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기록이 남겨졌다는 것은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부마 권규도 명문가 출신이었고 태종의 상당한 신임을 받아 요직을 거치며 부마로서
녹봉도 많이 받았을 것이기에 가진 것을 주변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 다 퍼주었거나 아니면 큰 사건으로 인해 전 재산을 탕진하지 않는 한 일국의 공주와 부마가 가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1413년에 태어난 경왕공주의 차남 권총은 공주가 세상을 떠났을 때 3살에 불과하였고 그가 9살이 되던 세종 3년 아버지인 부마 권규도 세상을 떠나게 되자 태종은 외손주 권총을 안타까워하며 궁궐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정조의 명을 받아 역대왕들의 모범이 되는 행적을 모아 편찬한 갱장록에는 경왕공주의 막내 아들 권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은 말년의 외손자 권총을 몹시 귀여워했습니다. 어릴 때에는 태종의 무릎에서 자랄 정도로 많이 아꼈다고 전해지는데 부마 권규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권총이 궁궐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욱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종의 측근 신하 중에 수염이 긴 사람을 본 어린 권총은 호기심에 그의 수염을 뽑아버리게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악이 없는 행동이었지만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고 신체발부 수지부모, 즉 사람의 신체와 털옷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에 당시 이 사건은 어린아이가 저지른 것이었지만 문제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권총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는 공론이 일어났고 효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막강한 권력의 태성왕 태종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태종은 조정의 엄격한 예법을 생각하면 죽여야 마땅하지만 외손자가 어리고 무지하니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라고 신하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서 결국 권총은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숭례문 밖에 유폐되어 1년 이상을 지내게 됩니다. 얼마 후 중병에 걸린 태종이 외손자가 몹시 보고 싶은데 조정이 무서워 만나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자 이에 신하들은 태상왕의 병을 고려해 권총을 사면해주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는 마침내 석방이 됩니다. 이후 권총은 부귀한 가운데 성장하였으나 교만하지 않았고 두루 관직을 거치며 성종 때에 이르러 지중추부사에 오르게 됩니다. 지중추부사 권총의 졸기. 지중추부사 권총의 조란이 임시로 조회를 정지하고 부의와 제사를 지르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권총은 본관이 안동으로 부마인 길천군 권규의 아들이다. 태종의 외손으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늘 궁중에 들어가 살았다. 그는 자원대부 지중추부사에 오르게 되었고 이때 이르러 조라였는데 나이 68세였고 시호를 영정이라 하였다. 권총은 부귀하게 생장하였으나 성품이 남에게 교만을 부리지 아니하였다. 늘 시와 술 그리고 매와 개를 좋아해 스스로 즐겼다. 비록 시첩이 앞에 나열해 있더라도 극진한 호사나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뜻하는 졸기에서 권총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에 관한 실록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상반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세종 18년 권총은 관비를 첩으로 삼은 죄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부사직 권총 등이 중국에 갔다 돌아온 창가비를 교지를 어기고 첩을 삼았사오니 그 죄를 장백대에 처하고 함께 살지 못하게 하소서. 이에 왕은 이를 그대로 따르고 오직 권총만은 의친이라 하여 직천만 거두고 외방으로 귀양 보냈다. 뒤이어 권총은 궁녀 성금을 첩으로 삼아 또다시 대신들의 탄핵을 받게 됩니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권총이 일찍이 내시녀로 들어와 있던 성금을 첩으로 삼았사오니 죄가 장 100대 도 3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총이 창가비를 교지를 어기고 첩으로 삼았다 해서 이미 벼슬을 빼앗고 외방에 귀양을 보냈으니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그리고 세종 21년 경왕공주의 장남이자 권총의 형인 권담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혼한 전처 박씨에게서 낳은 딸 권영금에게 노비를 나누어 주었고, 이 사실에 대해 권총과 백부 권제가 증인이 되어줍니다. 권당과 이혼한 전처는 금술이 좋았지만 1418년 병조판사였던 장인 박습이 병사를 상황 태종에게 품위하지 않고 처리한 죄로 사천에 유배되고 참수를 당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이로 인해 나라에서는 권담 부부를 강제로 이혼시켰고, 타이에 의해 권담은 공조판서의 딸인 정영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권담은 전처 박씨를 잊지 못하였는지 이혼 후 만남을 가져서 딸을 낳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자신이 중병에 들자 전처와의 딸을 안타까워하면서 노비를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후처 측에서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속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사실이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권총은 형의 옳지 않은 행동을 두둔하고 오히려 형수를 모함한 죄로 파직이 되지만, 이듬해 세종의 명으로 관작이 회복됩니다. 1444년에는 권총의 양모가 경상도 성주에 있다는 이유로 권총이 그 고을의 수령이 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세종은 그를 진주 목사에 제수하려 했지만 대신들이 반대하면서 없던 일이 됩니다. 또한 수양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 권총이 상소를 올리자 신하들은 그를 처벌하자고 주장을 하지만, 세종은 사리를 알지 못하는 자를 한결같이 법률에 의하여 다스릴 수 없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사관은 권총은 길천군 권규의 아들인데 호부한 집에 생장하여 조금 심질이 있어 하는 일이 광망한 것이 많았다 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경안공주의 무덤은 경기도 예주시 점동면 덕평리에 있는 묘역으로 2007년 9월 7일 경기도 기념물 제214호인 제강공 권규묘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7년 12월 26일 제강공 권규 경안공주 묘역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부마와 공주의 합작묘로 형식은 상하본으로 되어 있으며 권규의 봉분이 위쪽, 경안공주의 봉분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묘역의 경사가 급해 북쪽에 석축을 쌓았고 좌우로 곡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경안공주의 무덤은 조성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그 문화적 가치가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